반영 기법을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감정 반영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배웠던 공감이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이 반영 기법은 뭐냐면은 되게 다양해요.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과가 좋은 게 뭐냐고 리스크 매너라는 게 있어요. 최근에는 이게 이제 리스크 매너에서 리스크가 뭐냐면 그 약자예요. 어떤 약자냐면은 그 책의 353쪽에 나와 있죠. 자, 첫째는 R은 repeat. 이게 내담자가 말할 때 중요한 단어와 문장이 있어요. 우리도 어떤 얘기할 때 반복을 하죠. 중요한 것은. 꼭 해라. 꼭 해야 된다. 엄마 올 때까지 숙제 안 하면 어떡해? 너 이제 알지? 없지? 이렇게 이제 계속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잖아요. 내담자도 그래요. 상담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한다. 반복을 한다. 그래서 그 강조한 것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반복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거야. 어떻게 하냐면은 내담자가 말한 이야기가 있어요. 밑에 보면은 아래에 그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. 그 부부에 대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억울하시겠네요. 이러면서 이 감정을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하잖아요. 약간은 색채는 다르지만은.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을 해주면서 반영을 해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담자가 그 감정에 딱 접촉이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지. 이미지.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이미지를 통해서 추상적인 단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정서를 포착하고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지금 그 감정이 혹시 어떻게 신체에서 어디서 좀 느껴지실까요?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가슴이 막혀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여기가 막힌다 그래요. 그럴 때는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가슴이 막힌다 그럴 때는 그 가슴이 막혀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미지로 좀 떠올려 본다면 어떤 이미지로 떠올리실까요? 하고 물어봐요. 이 가슴이 막혀 있는 걸 이미지로 떠올리면 그러면 내담자들이 큰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는 벽처럼 느껴진다. 벽처럼 보인다.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상담자도 이게 가슴이 막힌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가시가 나를 이렇게 막 박혀 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린 내담자도 있고 또 어떤 내담자들은 큰 벽이 있는데 콘크리트가 앞에서 막고 있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해요. 그러면 똑같이 가슴이 막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내담자나 상담자도 어때요? 이미지로 확 오잖아. 막혀 있다라는 게. 그 가시 같은 걸로 콕콕콕콕콕콕 막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프다라는 느낌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뭔가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는 것들은 좀 다른 느낌이죠. 그런 것처럼 이미지로 떠올려서 반영을 해준다. 이제 물어보면 내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미지로 민들레님의 가슴의 답답함은 콘크리트 5m로 된 그런 이미지처럼 딱딱하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. 그런 그림이네요. 그런 그림으로 보이네요.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단순함, 심플, S. 이건 뭐냐면, 형용사를 쓸 때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한다는 거죠. 상담자의 2에서 밑에 나와 있죠. 증거가 없는데도 의심하니 나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럽고 가슴을 도려내고 싶었을 만큼 아팠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하는 거죠. 이제 이게 이런 반영을 해주면은 내담자의 정서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마음에 물려는 거죠. 그 다음에 슬로우, S. 두 번째 슬로우는 천천히. 이 감정의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담자가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니까 좀 딱딱 떨어지게 뭔가요? 전달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. 근데 상담할 때는 톤이 지금보다
굉장히 톤이 낮아집니다. 그리고 굉장히 속도도 느려져요. 왜 그러냐면 상담할 때는 굳이 톤을 높일 이유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전하게 그 세이프트를 해줘야 돼요. 안전기지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럼 이 톤도 안전기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하고 상담할 때하고 또 집단할 때하고 이 톤이 다르죠. 집단도 조용조용히 하죠. 상담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. 왜냐하면 그 정서의 리듬을 따라가는 거예요. 아주 천천히, 특히 울거나 뭔가 감정이 올라오거나 할 때는 제 톤을 정말 죽여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지하 1000m로 내려가 있는 그 지하 동굴에 내려가 있는 그 목소리의 슬로우 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. 같이. 그래야 그 사람의 내담자의 동굴의 느낌을 같이 갖고 가는 거죠. 공감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그 경험의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.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. 괜찮습니다. 지금 우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뭐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이제 뭐 화상 상담을 할 때는 이게 약간 이게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될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이게 전달되어지는 매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면대면으로 할 때는 굉장히 이 톤 자체를 슬로우하게 한다. 속도를 늦춰야 된다.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사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 아픔을 그때는 받아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너가 아픈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수딩하게끔 들어줘요. 그때는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정감을 주고 그때의 그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? 이렇게 아주 소리가 들릴랑 말랑하게 부드럽게 한다. SSS.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언어, 클라이언트 워드. 이게 뭐냐면 가능하면은 이제 상담사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. 내담자가 앞에서 했던 언어 있잖아요.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. 왜? 내담자가 말한 언어가 내담자의 경험에서 나온 언어예요. 이게 내담자가 경험에서 질적으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쓰면 내담자한테 어때요? 쉽게 가잖아요. 우리가 뭐라 그럴까? 이런 거죠. 그 나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식을 할 때, 이식이라 그런가요? 뭔가 이거 화분갈이 같은 거 할 때 어떤가요? 새 흙을 주지 않잖아요. 자기 뿌리에 갖고 있는 그 흙을 그대로 해주죠. 왜? 적응할 때까지는 너가 살아남아라고 흙을 줘요. 익숙한 것에. 그런 부분에. 똑같아요. 내담자에게 내가 그 반응을 할 때 상담자가 막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알려준 그 이야기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흙이 이미 있던 흙을 가지고 나무를 분갈이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좀 쉽겠죠.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단어를. 그래서 저도 이제 노트에다가 단어만 적어요. 저는 굉장히 키만. 근데 내담자들이 그 단어를 갖고 대부분 이제 그 단어 뭐 질문도 아니고 단어를 갖고 이게 통찰을 얻어가는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 단어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스크 매너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리피트, 이미지, 심플, 슬로우, 그 소프트,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워드 그렇게 해서 이 리스크 매너로 쓴다. 이 부분을 이게 이제 그 감정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. 또 하나는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질문한다. 자, 내담자들이 이제 보통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 항상 과거형으로 그랬었죠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은 아직까지 이 내담자가 과거의 이야기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. 과거형으로 얘기하면. 보통 얘기할 때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랬겠죠?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계속 과거로 얘기를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. 한번 볼까요?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무조건 무서웠어요. 때리고 협박하고 쫓아내고. 과거 이야기죠. 자, 그럴 때 상담자가 그 질문을 내담자가 과거로 하지만 상담자는 그거를 현재로 질문을 해야 돼요.
그 말을 하고 있는 민들레님은 지금 어떻게 느끼시나요?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 무서운 거지만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건 어떠냐. 자, 그 다음에 지금은 늙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화가 나요. 지금은 이제 화난다라는 거죠. 그때는 무서웠는데 안쓰럽고. 아버지에 대해서 두 마음이 느껴지는 만큼 뭐예요? 안쓰럽고 화가 난다. 마음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느껴지는 그 마음을 상담자가 반영해 주는 거죠. 솔직히 억울하죠. 그렇게 두들겨 패고 늙어버리니까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.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은 내담자들이 거의 뭐 서로 짠 이야기처럼 거의 다 이 얘기를 해요. 저는 이제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온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을까,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놀래요. 그만큼 이제 이 정서라는 것이 일치적이라는 거죠. 공통적이고. 이렇게 질문한다. 지금 어떻게 느껴지나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의 강도에 맞추어서 반응한다. 감정의 강도에 맞춰 반응한다는 말은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리스크 매너 할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. 내담자가 어릴 때 저를 협박하고 가두고 때리면서 망치로 때리고 옷 벗겨서 쫓아내고 지금은 참을 수가 없어요. 아버지라고 취급 안 해요. 못 본 척하고 제 방에 서 있어요. 그 사람이죠. 즉 부모를 3인칭 혹은 어떤 사람을 3인칭으로 지칭할 때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제 이런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를 단절했다라는 거예요. 그 사람이,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면 속상했겠다.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첫 번째 상담자는 속상했겠다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. 자, 두 번째는 매우 화가 났겠다 이렇게 반영했고, 세 번째 상담사는 협박하고 가두고 때린 것도 억울한데 성인이 된 지금도 잔소리하면서 협박하면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할 것 같아요. 깊이 들여다보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마음이 쓸쓸하게 느껴지네요. 이게 이제 반영인데, 자, 선생님들이 지금 들었을 때 이 상담자 1, 2, 3의 반응 중에서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내담자 감정의 강도에 맞춰서 반영했다고 이렇게 표를 주실 수 있을까요? 당연히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아마 3의 동의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담자들의 감정이 지금 내담자가 동굴로 쑥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상담자도 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올라오면 올라와야 되고, 이렇게 이제 이 정서의 기류를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가면서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내담자가 느끼는 분노의 강도는 협박과 때리고 가두고 옷 벗겨서 쫓겨났다라는 아주 버너러블한 감정이에요. 취약한 감정. 이 감정의 색깔을 나타냈는데 3의 반응은 이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그 강도에 근접해 있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할 때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이런 막 꺾어 넘어가잖아요. 분노 얘기를 할 때. 그러면 이제 저도 그래요. 아, 정말 진짜 죽광으로 진짜 뒤통수를 정말 막 후려쳐버리고 싶었겠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. 이게 이제 감정의 반영이죠. 그러면은 정말 시원하다 그래요. 정말 시원하다고. 이게 이제 감정의 강도에 접근하는 거죠.